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장이 아니고, 메디플러 솔루션, 요즘 범국민적으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부장입니다. 네. 부장이고요. 저희 메디플러 솔루션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이 프론트 단에 유저들이 보여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기획을 했던 회사고요. 저희 안에는 각 분야의 개발자나 디자이너 이외에 각 필드의 이제 임상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비스를 만드는 좀 독특한 유니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발표 순서가 KT 상무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다가 개인적인 급한 일정 때문에 제가 좀 대출을 하게 됐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발표 준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좀 양해를 구하자면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발표했던 것을 제가 한두 장 더 이렇게 추가로 해서 가져왔는데 혹시 지난주에 또 코엑스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암 생존자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 네임 이름을 세컨드 윈드라고 했고요. 세컨드 윈드의 이제 네이밍은 두 번째 바람이죠. 어원대로. 그래서 좀 원기 회복되고 생기가 이제 돌아온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플랫폼 네임을 우리가 환자 관리 솔루션을 세컨드 윈드라고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이 세컨드 윈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됐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강의지만 좀 지루하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했었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들 풀들과 기획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담는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답습적으로 느꼈던 이후에 in the future study나 in the future industry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발병률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뭔가 예방적인 접근을 했다면 사실 IoT 기술을 이용한 질병 예방적인 효과를 입증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건강에 대한 위험 시그널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필요한 IoT 헬스케어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 그 스팟서부터 우리가 서비스가 진입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하면 훨씬 수능도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펙티브한 부분도 좀 클리어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인터레스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게 환자관리 서비스라는 하나의 네이밍으로 묶여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안에는 유저가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주고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의료진들과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시니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데이터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보호자들이 또 같이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나이 차이가 편차가 큰 유저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세 그룹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서비스를 하나로 메이킹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을 건강에 대한 당신의 포지셔닝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포지셔닝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평생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사후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차원에서 서비스가 기획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 직후부터 관리를 해주는 포인트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의료진 분들하고 한 3년간 밀착 기획을 하다 보니 이왕 이렇게 서비스 기획을 할 때는 좀 입원서부터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원에서 환자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수술 직전에 높은데 알아야 되는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 거기서부터 인포메이션을 주기 시작하면 훨씬 더 오히려 병원에서의 워크로드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암 생존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는 암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는 줄 알았는데 말기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원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수술하고 3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걷기 시작하고요. 병동을 걷기 시작하고 굉장히 그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요즘엔 네이밍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요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생존자들이 원하는 그 인포메이션이나 헬스케어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고 보호자들은 어떤 요구들을 원할 것이며 의료진들은 어떤 걸 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밀착 기획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병원의 프로세스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헬스케어 기업이 어떠한 서비스를 탁상 공론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서비스가 현장에서 녹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그것은 좀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서비스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서비스를 괴롭히지 않는 서비스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추가 업무로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퀀시가 바뀌거나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면 병원은 1차적으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의 프로세스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각 병원의 프로세스를 먼저 조사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질적 인터뷰도 하게 되고 환자들의 문진을 통해서 과연 원하는 인포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컴플레인 했던 거는 뭔가 퇴원할 때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했던 것 같은데 막상 퇴원해서 그 유인물을 들고 가서는 무슨 말을 한지 혼란스럽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온라인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IoT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들이 애프터케어, 사후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고요. 그 각 병원의 프로세싱에서 일어나는 것들, 조사 데이터들을 매핑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헬스케어 쪽의 서비스는 웬만한 그 IT 회사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하나의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많은 덩치가 큰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특히 IoT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인벌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영양사, 임상 운동 전문가들이 같이 밀착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기획에 참여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따르다 보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기존의 EMR 데이터나 건강검진 데이터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웨어러블 데이터나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 굉장히 온타임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구조화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뿐이지 그것들을 소트해내지 못하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들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조화하고 모델링해서 향후에라도 그 롱디튜디널하게 데이터를 꺼냈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환자 건강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건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환자는 계속 환자입니다. 평생 환자고요. 비정상군에 해당합니다. 환자들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환자인 거는 분명한데 환자 중에서도 나같이 진단을 받은 지 2년 되고 예를 들어서 체중이 약간 과체중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았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질환의 관리나 예방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계속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런 라이프 케어를, 라이프 스타일을 잘 가져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자들끼리의 비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양은 이제 그 한국 영양학회 DB를 활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영양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그 사용자들한테 전달하는 그 UX, UI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그 인바디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아까 인바디 제가 예측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으면 그 영양 전문가가 DB에 넣어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특허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음성으로 뭐를 먹었고 포만감 수준이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텍스트로 전환되면서 자동으로 칼로리나 밸런스가 분석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볼륨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칼로리 산출이 어렵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따지다 보면 환자들한테는 1칼로리, 2칼로리 오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밸런스 있게 먹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분석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사용자들이 간단하면서도 내 식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니즈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동호회 활동하듯이 내가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모니터링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키는 대로 뭐 동영상을 주던 사진을 주던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두 가지 니즈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컨텐츠 서비스 다 저희가 이제 기획 개발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혈압, 혈당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블루투스 기능이 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혈압계랑 혈당계를 구입하고 그냥 재기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 스마트폰이 하나의 서버 역할을 하면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연동을 국내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혈압계, 혈당계들은 다 연동을 해놓았고요. 어떠한 기계를 사더라도 간편하게 저희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약 기록 관리나 이런 맞춤 건강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복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약을 어떤 걸 먹었는지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서 스마트 약상자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혈압약과 혈당약을 같이 먹고 있다. 그러면 1층은 혈압약, 2층은 혈당약으로 넣어서 분류해서 태그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되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행여라도 환자가 시니어 분이어서 약을 바꿔 넣었을 때 그런 의료사고는 어떡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복잡성을 가지다 보니까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허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환자가 역으로 소송을 저희가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터프한 약상자를 만들자. 그래서 복약의 레귤레이션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약상자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약상자를 기획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서비스 안에서 메디플러스 솔루션 서비스 안에서 화면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존에 이제 혈압이나 혈당 데이터, 심박수 데이터들이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로 좀 딱딱하게 좀 해석하기 어렵게 정보들이 전달되었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혹은 이 자체가 좀 심리적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 교육 자료를 게임 형태로 개발을 해놓았고요. 같은 정보를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다양한 형태로 퀴즈를 맞추면서 어려운 의학적인 터미널러지나 의학적인 정보들을 쉽게 해석해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혈압 데이터와 혈당 데이터도 현재 보여지는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지게끔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도 그냥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 24시간 안에 질문한 것에 대한 맞춤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화면의 경우에는 웨어러블을 착용하게 되면 목표 심박수가 제공이 되고요. 그 목표 심박수를 초과해서 약간 위험한 수준까지 운동을 하시게 되면 빨간 레드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웨어러블 밴드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속도를 조금 더 낮춰서 운동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영양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 고지혈증 환자인지 혹은 위암 수술을 한 위암 환자인지 유방암 환자인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프라이어리티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토탈 그 칼로리 정보가 먼저 보여지게 되고요. 고혈압 관리가 스페셜리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염분 데이터가 먼저 보여지게 되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밑단에서 도는 로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현재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접근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서울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요. 사용성 평가가 굉장히 필요하고 만족도 평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화해 나갈 때 유저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오류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UX, UI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연성에 대한 임상 연구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연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끝내고 삼상 연구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KFDA, FDA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신의료기술로의 그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글로벌리 이제 확장을 하는데도 충분히 파워풀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뭔가 IoT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서비스가 롱런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은 온라인 터치가 필요하고요. 오프라인 터치가 필요하고요. 휴먼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플러 솔루션 웨인점이었습니다.